안녕하십니까. 고승호 박사입니다. 한국 정치 이대로는 안 된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오늘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그 집권 여당과 야당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당의 모습은 대통령과 당대표 간의 당권 싸움을 놓고 점입각입니다.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인데 해외에서도 이 당권과 관련해서 그 계속적으로 특정 정파 어떤 자기 진영이랄까요? 그 관련한 발언을 계속하고 또 그 상대가 되는 정청래 당대표도 계속 거기에 대해서 그 실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는 뭐 거듭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른바 빛의 혁명을 계승한다라고 자임했던 정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여러 번 그런 얘기를 하셨죠. 그런데 오늘날 여당의 모습은 일단 그 빛의 혁명이라든지 또한 박근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탄핵받고 일단 중도 퇴진했다라고는 가까운 역사도 되게 망각한 것 같습니다. 그 야당의 모습을 보면 이 장도혁 대표를 둘러싸고 문제가 계속 거듭되고 있는데 그 6.3 지방선거를 어디까지 모여를 할 것이냐. 근데 그것도 보면은 몇 군데 선정을 했는데 정파적으로 했다더라. 자기와 그 관계가 좋지 않은 쪽에 지역은 재선거를 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재선거 대상을 제외했다. 이게 보면 말이죠. 우리 여야의 모습은 완벽하게 우물한 개구리들의 싸움이다. 그걸로 지각될 수 있습니다. 당권, 다 그러죠. 당대표. 이 어떤 그 정치 권력을 중심으로 해서 복불인견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을 국민들이 어떻게 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의 어떤 그 정치에 대한 어떤 그 기대치랄까요? 그런 것이 보면 투표용지 부족에 대한 말이죠. 그 장기 농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정파적으로 어떤 특정 정치 진영에서 그 정치를 이용하기 위해서 그쪽에서 시도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만은 또 일부 관측에 의하면 20, 30대 젊은 사람들 말이죠. 어떤 정치적인 어떤 소속감이나 어떤 진영 논리에 그 구애받지 않은 젊은이들의 어떤 그 모임이더라. 그들의 어떤 농성과 정부를 향한 말이죠. 그 참정권, 총체적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참정권 보장을 외치는 그런 면이 강하다는 것이 이것도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어떤 국민입니까? 7, 8년 기간 동안에 두 대통령을 탄핵시킨 말이죠. 세계적으로 그 이른바 민주의식이 정말 남다른 최첨단적인 국민이 바로 우리나라 국민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두 대통령의 탄핵에 의해서 말이죠. 시민사회의 어떤 그 염원을 실천하겠다라는 걸로 해서 지금 현재 집권 1년 차를 맞았는데 결국에는 1년 동안 그 시민사회 말이죠. 또 그 엄청난 염원. 그러니까 두 대통령을 탄핵시킬 정도로 엄청난 그 열기와 말이죠. 그 깊은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이재명 정부가 지금 집권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 지난 1년 동안 거의 외면했다. 물론 뭐 내란 청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검찰 개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노력했다는 것도 볼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 시민사회의 말이죠. 역동성, 즉 시민사회 혁명과 그 이후에 이제 집권, 정치 개혁, 변혁 이것을 그 고려 살펴봤을 때 참 심각하지요.
4.19라든지 그 다음에 그 광주 항쟁, 그 다음 87년 6월 항쟁, 그 박근혜 탄핵, 윤석열 탄핵,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에는 그 국악을 청산하고 민주주의를 회복시킨 주역이 말이죠. 그 혁명적인 역할을 한 주역이 시민사회인데, 그 시민사회의 그 어떤 규탄, 질타의 대상이 됐던 정권이 물러난 뒤에 결국에는 기존 정치권, 기존 정당들이 말이죠. 다시 그 자리를 메꾸고 그 다음에 그 구태의연한 정치를 계속하고 있다. 이 부분이 지금 이재명 정부가 반복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지금 오늘날 1년 지난 이 시점에서 봐가지고는 그런 부분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이재명 정부 같으면 초심을 잃었다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민들의 어떤 그 정치적인 말이죠, 선진화에 대한 요구가 무엇일까? 왜 그것이 현실적으로 실천이 안 되고 있을까 하는 것은 법과 제도입니다. 역시 우리가 이제 그 항시 얘기했듯이 이 시민사회의 어떤 역동성, 밑으로부터 위로 향하는 그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가 제반 법과 제도 때문이죠. 말씀드리면 뭐 정당법, 선거법, 정당에 대한 말이죠, 국고지원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그 일단 얽혀서 가지고 기존 거대 여야당, 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있죠. 또 그들이 휴전문 돌아가는 식으로 상호 교대로 정권을 잡더라. 다른 말이죠. 그 군소 정당이라든지 정치 신인은 우리 나라의 그 법과 제도 속에서는 돌출할 수가 없더라. 뭐 프랑스라든지 말 미국의 여러 경우를 보면은 기존 정당들의 부패상, 무능, 나약함 등에 반발해서 전혀 말이죠, 무명의 신인들이 대통령 당선되고, 그래서 이제 그 당선된 뒤에 정당을 만들고 하는 걸로 해서 정치 세력화되는 걸 봤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런 부분이 뭐 거의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바로 시민사회의 어떤 그 정치 민주화에 대한 말 염원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는 거의 손을 대지 않았어요. 정당법, 선거법, 국고 정당에 대한 국고 지원법, 그리고 이제 여의도의 정치 문화잖아요. 당대표가 제왕적인 어떤 권력자들하고 공천 등을 무기로 해가지고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을 통솔하고, 마치만 사단장이 병사들을 지휘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 반복되고 재현되고 전혀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데, 지금 여야의 모습은 똑같잖아요. 민주당도 뭐 당대표가 말이죠, 대통령과 맞짱 뜨는 식으로 해서 뭐 한번 해봅시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국민의 비치는 것이고, 국민의힘도 보면 장동혁 대표가 뭐죠, 당내에 말이죠, 그 개혁 방안에 알력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보면 역시 당대표가 일단은 상당히 그 가대 위치에 있더라. 잘못된 거죠, 사실은. 이 당대표들은 우리나라 그 서구형 민주주의를 취하고 있는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가 말이죠, 거의 유일한 그러한 형태인데, 이것이 보면은 박정희 정권의 유산입니다. 박정희 정권이 그 군부 통치, 독재를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상명하복이다, 수직형 정치다 해가지고 국회도 말이죠, 통솔하기 쉽게 당대표로 해서 일단은 헌법기관들인 국회의원들 말이죠, 어떻게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최고 지도자 아니면 당의 말이죠, 당 중앙 당 지휘부의 그 결정에 따른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우리 한 가족 내에서 보면 하나의 사안을 놓고 서로 다투는 법이 있는 것이고, 의견이 어긋나는 것이 일상적인데, 정치는 말이죠, 훨씬 심한 것인데, 이건 당대표의 지혜에 의해서 이것은 일사불란하게, 이건 찬성, 이건 반대, 이거 하자.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전혀 시정이 되지 않고 있어요. 우물안 개구리들의 싸움이 지금
이 여의도의 정치권 특성인데 이것이 결국에는 두 대통령의 탄핵, 촛불 혁명, 빛의 혁명, 뭐 유월항쟁, 뭐 거들나오면 뭐 4.19라든지 뭐 이것으로 해서 이제 큰 현실적인 모순이 극대화되고 그것이 폭발해서 시민사회가 가지고 말이죠. 기존 정권이 퇴출당하고 일단 이제 그 개편이 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기존 정치권이 전혀 그 체질 개선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그걸 하기를 바랬는데 현재 그것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권 내부에서 앞으로 4년 남은 말이죠. 대통령 임기를 채우는 기간 동안 어떤 정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뭐 고민이 많겠죠. 그래서 일단은 당대표 문제가 뭐 현안이다. 제1의 척결 과제다. 그런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결국 그것이 보면은 이 정치인 하나의 그 바둑으로 보면 포석이라고 막 비유하는 것인데 이재명 정부도 일단 빛의 혁명을 그쪽의 염원이라든지 주장 그리고 그쪽에서 말이죠 정부에 요구하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일단은 확인하고 국민과 함께 그 어떻게 보면 공론화해서 말이죠 그것을 확정해서 실천한다라는 의지를 보여서 되는데 그건 뭐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죠. 우리들만의 리그다. 그러니까 지금 뭐 또 여당도 잠깐 말씀드리면 뭐 신문에도 나고 원래도 납니다만은 지금 대통령이 해외 순방까지 나가서 불만과 문제 제기를 뭐 계속 하더라. 그러다 보니까 당 대표를 지지하는 쪽에서는 말이죠. 뭐 대통령이 저러면 되느냐? 대통령 이번 6.3 선거 책임 있는 거냐 가지고 국민 앞에 국민들을 보기에는 이건 말이죠. 완전히 그 참 목불 인견의 그런 모습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국민의힘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그 사실은 평소에는 말이죠. 조용한 다수입니다만 일단 폭발했을 때는 엄청난 폭발력을 지니고 결국에는 이제 하나의 정권조차도 이제 무너뜨리는 힘이 있는 것인데 이재명 정부와 국민의힘도 잘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회 모순이 이렇게 극대화된 원인이 뭐 여러 가지 분석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말씀드린 것 외에 국가보안법 한미동맹도 어떤 구조적인 요인으로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어떻게 견고하게 버티고 있는 것이죠. 국부법은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우선 그건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그 이른바 진보적인 뭐 사상이라든지 정치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민주 국민의힘이 뭐 진보 보수입니다만은 그것은 우리가 정확히 분석했을 때 다 보수다. 그리고 일단 그 뭐 군소 진보 정당들도 보면은 역시 그 상당히 좀 좁아진 영역에서의 진보에 불과하다. 그래서 일단 국보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역시 정치적인 국내 정치 측면에서 봤을 때 이른바 그 정치적인 말이죠.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억제되기 때문에 정치가 제대로 될 수 없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천될 수 없다라는 것이고 한미동맹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한미군이 전략적 유연성 해가지고 뭐 중국과 뭐 그 중국에 대한 말이죠 압박을 강화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미국의 주한미군의 어떤 그 미 국내법에 의한 군사행동에 대해서 가지고 한국 정부는 무관합니다. 그 때문에 지금 지난 70여 년 동안 말이죠 주한미군은 중국과 소련, 러시아를 상대로 미 본토를 수호하기 위한 세계 전략을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말이죠 같이 비밀을 하자라고 해서 입담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주한미군이 중국, 소련, 러시아를 상대로 군사작전한다는 것은 강대국 간에 일단 무력 충돌이 벌어지고 거기에서 이제 그 한국도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입도 뻥끗 안 했는가? 아무리 한미 간에 말이죠 합의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 국민의 입장에 봤을 때는
심각한 헌법적 그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또 민주주의 공간을 좁히는 겁니다. 국회라든지 정부에서 주한미군 동맹의 문제에 대해서 공론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지금 그 여의도에서 벌어지는 여야의 말이죠. 우물안 개울 싸움을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제 정세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미국 이란 뭐 전쟁도 어떻게 어렵사리 봉합됐습니다만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중첩한 국내 여러 가지 현안들 문제들을 봤을 때 여의도 정치는 시급히 그 우물안 개굴 싸움을 멈추고 국민을 위한 정치 서비스를 극대화하는 것으로 나아가기를 당부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